지금 지구상에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문자의 활용 여건에 있어서 한국은 그냥 이상국이 아니다 최이상국의 여건을 갖췄다. 이건 우리가 갖춘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조상의 혜택인데, 우리의 이 현실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베풀어준 혜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그냥 이상국이 아니라 최이상국의 문자 활용 여건을 갖췄다. 이것을 우선 전 국민이, 특히 우리 후진들이, 젊은이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거의 우리나라의 이 문자 여건이 지구상에서도 최이상국에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는 광복 이후 반세기 이상을 묘한 문자 전쟁을 해왔어요. 소위 우리의 과학적이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 한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한글과 중래 수천 년을 써온 한자를 하루아침에 배척하려고 하는 문자 전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많은 수는 아닌데, 그 일부에서, 그것도 젊은, 이 문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문자를 연구했다고 하는 지식층의 대학의 교수가 소위 말하는 한글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몇 사람들로 해서 아주 한자는 이 땅에서 마치 암적인 존재처럼 그동안에 아주 의식적으로 배척운동을 해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아니다, 한자는 이 땅에서 수천 년 써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 여건으로 봐서 아주 필요한 것이다 하고 또 거기에 반발을 해오니까 반세기 이상을 문자 전쟁을 이렇게 해오는 나라 세계에서 한국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문자를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60여 년을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오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아주 묘한 나라에 또 묘한 전쟁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의 그 반대 이유에 가장 큰 거 몇 가지를 추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자는 차용 문자다. 중국 민족이 만든 걸 빌려다 쓰는 문자다. 왜 우리의 고유 한글을 놔두고 문자를 빌려다 쓰는 걸 쓰느냐? 이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한자는 학습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진한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쉬운 한글을 놔두고서 한자 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냐? 그러니까 그 배척하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자는 결코 차용 문자가 아니다. 우리는 종래 지금 현재도 차용 문자라고 대학 강단에서 지금도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차용 문자가 아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 그 다음에 학습이 진한한 게 아니야. 지극히 쉬운 문자가, 진한이 아니라 쉬울 리자 지한 문자가 한자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러한 모략 중상에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분석해보고 그의 사실인가 밝혀볼 겨를도 없이 전부 선입견으로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한자는 대단히 배우기 어려운 문자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한자는 무조건 배척하는 현실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 선입관을 가져서 한자 할 때 한이 한나라 한자니까 저게 한대의 문자가 아니겠냐? 또 한족이 만든 문자가 아니겠냐? 이것도 선입관이야. 그러나 이것도 결론부터 해서 한자는 한대의 문자도 아니다. 한족의 문자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세요. 이거 간단해요. 뭐 깊은 연구가 필요치 않아. 한대의 해서체가 지금 우리가 인쇄체로 쓰는 그 자가 쓰였어요.
그런데 한나라 이전에 진나라에 벌써 소전체가 대단히 발달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군을 연상하는데 진시황은 역사적으로 한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한 일이 한자의 자형을 통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대에 진시황대에 7나라가 있잖아요. 한, 위, 조, 제, 연, 초, 진 7나라가 있었는데 그 7나라의 한자의 자형이 다 달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혀 이질적인 건 아니지만은 비슷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진시황이 칠국을 통일해서 다스리려니까 자형이 다르니까 다스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통치 방면에서 자형을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 게 소전체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통일이 진시황 때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형 통일이. 그래서 오늘날 소전체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자의 그런 아주 혁신적인 개혁을 한 것이 이제 진시황 때 되고 두 번째 되는 것이 모택동이 바로 간체자란 말이야. 그런데 모택동의 간체자는 사실은 한자의 자형 통일이라기보다는 한자를 폐지하는 걸 전제 목적으로 해서 한자의 자형을 파괴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자형 통일한 공로가 있지만 모택동은 한자를 파괴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에서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모택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택동은 그건 공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파괴행위였어. 파괴행위였어. 그래서 오늘날 중국 대륙에서도 이제 깨닫고 정자로 돌아가자고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아니 앞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 다음 진나라 이전에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 때 금문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 당시 진나라 때도 종이가 없었지만은 주나라 때 금문이 없으니까 전부 청동기에다 글자를 주자해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동기에 썼기 때문에 금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청동기를 금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동기를 쓴 것을 전부 제기에 쓰기 때문에 앞에 기달길자를 써서 길금문이라고 돼. 그러나 보통은 또 종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기 중에서도 종과 정에 새긴 글자가 제일 많아서 바로 종정문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일부에 대한 칭호다 해서 오늘날 주로 금문이라고 칭해요. 그 다음에 은나라 때에 올라가면 각골문인데 이 각골문은 바로 갑은 귀갑이에요. 그런데 귀갑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잘못 전해져 가지고 상당수가 거북의 등갑인지 알고 있단 말이야. 배갑인지 알고 있어. 그러나 사실은 거의 다 복갑이야. 복갑이란 배갑이야. 복갑이나 그런 수골이에요. 그 수골은 여러 짐승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소의 어깨뼈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 거니? 은나라 때 사람들은 매사에 점치기를 좋아했어요. 점치기를 좋아하는데 그 점의 도구가 주로 거북의 복갑, 소의 어깨뼈였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각골문이라고 하는 것이야. 구갑 수골문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이게 바로 각골문이야. 그래서 저쪽에 저게 배에 거북의 복갑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발견된 거는 1899년이니까 한 100여 년 전에 발견됐어요. 왜? 은나라가 주나라한테 망하면서 전복에 초토화돼서 수천 년 동안 황토에 덮여가지고 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1899년에 발견이 돼서 보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글자만 해도 한 4,500자, 또 완전 해독된 것만 해도 한 1,200자가 돼요. 그러니까 각골문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고 한나라로부터 1,200년 전이니까 한자가 한나라 때 되지 않았다는 건 더 이상 깊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한에서부터 저 1200년 전에 벌써 문자가 대단히 발달해서 쓰였는데 한대의 문자라는 말은 안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 3,400년 전에 각골문을 만든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걸로 봐서는 북방민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북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산동이 있고 이렇게 황하가 있으면 중국에서는 북방이라고 하는 건 황하 이북을 북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황하 이북.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은나라 때 각골문은 황하 이남에선 단 한 자도 안 만들어졌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한자 하면 중국 전역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은나라 땐 황하 이남에선 단 한 자도 안 만들어졌다. 다 황하 이북에서 만들어졌다. 은의 수도가 황하 이남으로 간 일이 없어. 여러 번 옮겼어도. 그런데 여기 요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당시에 북방엔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방 민족 중에서도 누가 만들었냐?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것도 내 주장이 아니야. 중국에 이미 고증된 학설이야. 공인된 학설이에요. 한자는 3,400년 전 은나라 때에 중국의 황하 이북 북방민족이 만들고 그 중에서도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내 개인의 어떤 주장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공인된 학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연구가 돼 있어요. 한자는 북방민족이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연구가 돼 있어. 그래서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여기에 한자 중에 그럼 어떤 한자가 북방민족이 만들었냐를 30여 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왜? 이러한 토대가 있으니까. 내가 한자가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데서부터 연구하려면 대단한 그런 어려움이야. 그런데 마침 중국 학자들이 북방민족이 만들고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데까지는 연구가 돼 있다는. 그런데 중국 학자들 중에 아직까지 한자가 어느 글자가 북방민족이 만들었다는 아직 한 사람도 연구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연구를 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거는, 그럼 동이족은 뭐 어떤 족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동이족의 이자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나 자전을 통해서 무슨 이자라고 배우셨어요? 오랑캐 이렇게 배웠어요. 왜?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야. 아주 표준 훈의 교과서에 오랑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나 저자는 오랑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랑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저 글자가 그게 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골문에 나오는 글자야. 그런데 각골문에 저렇게 이자를 오늘날 쓰는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골문에 나온다는 사실을. 3,400년 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가 바로 화를 상형한 글자야. 오랑캐로 만든 글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당시에 각골문에 사람인자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뼈에다가 칼로 새기다 보니까 이 인자가 여기가 좀 굴곡이 생기면 이자하고 혼란이 생겨.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활 위에다가 화살을 올려놓는 걸 자연히 바뀌어. 근데 이제 한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림이야. 그림이란 말.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라 때는 한자를 교육한 게 아닙니다. 각자 그냥 보면 알았던 것이에요. 그림이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는 점점 도안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도안화되면서 점점 어려워져. 주나라 때 금문에 오면은 상당히 도안화돼서 화살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활을 간단히 이렇게 표시돼. 진시황 때 소전체 오면 완전히 소전체는 글이니까 이렇게 자연히 원래 이 활의 모양하고는 전혀 달리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해서체에서 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자를 오늘날 보면서 야, 활 같다 이럴 사람이 없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제는 저걸 하나의 부호로 기억해, 암기해야 돼. 그림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이자는 본래 활을 나타낸 글자지 오랑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저게 오랑캐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 중국의 어떤 기록에도 저자가 오랑캐로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디서 나오냐? 옛날 두만강 건너편에 여기에 이런 지명이 있었어요. 올랑합이라는, 이건 올자예요. 지명이 있었어.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은 합이라고 발음하면 이제 하라고 발음한다. 올랑한데, 이 올랑하에 여기, 이건 지명이야, 이게. 원래 지명이야. 여기에 여진족이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툭하면 조선 초에 두만강을 넘어와서 노략질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변방의 야만족으로서 우리나라에 자꾸 노략질을 하는, 여기 사는 이 지명에 여기 사는 올랑하를 우리식으로 발음해서 오랑캐 이렇게 발음하게 된 거예요. 올랑하가 오랑캐로 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 용비어천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자의 후운을 정할 때에 아이고만 오랑캐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오랑캐이. 그러니까 이 자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전에는 반드시 후음으로 돼 있는데 이자의 음을 뭐로 할 것이냐 하는데 여기서부터 오랑캐라는 말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중국 문헌에는 오랑캐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오히려 중국에는 이자에 대해서 뜻을 이냐라, 대야라, 평야라, 오히려 다 좋은 뜻이 돼 있어요. 오랑캐라는 뜻이 안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본다면은 요런 데서 이제 우리가 오해는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이건 훨씬 후대 은대 이후지. 은대 이후에 자기들을 하라고 한 거지. 이제 이것도 더 시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거는 중화의 화하가 아니라 우리 동이족의 원 명칭이야 이게. 그래서 내 이름이 진태하 아니에요. 이거 하자 여러분들 뭘로 배우셨죠? 여름하인데 이거 여름이 아니야. 이자는 처음 만들 때 여름이 아니야. 클 하자야. 클 하자인데 원래의 자형은 이건 소전체지만은 이게 사람의 얼굴이고 이게 두 팔이고 이게 다리고 대인이 정장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것은 원래 대인이라는 뜻에서 클하자야. 클하자. 그래서 하은주 할 때 여름 이런 나라 세운 게 아니야. 큰 나라라는 뜻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의 의미 지금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이자의 의미 하가 그대로 우리말에 크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 하도 밥을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다. 송강가사에 보면 하도 할사, 대다, 다다 그런 뜻이야. 또 이제 이 하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나중에 관형사형으로 해서 한아비, 한밭 또는 한가람. 그러니까 서울에 한강을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라. 왜? 옛날부터 한강은 큰 강이란 뜻에서 한가람 한가람 했지 이 한자가 생기기 전에 벌써 이 한강은 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가람은 대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강은 우리말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 시골에 가서도 보면은 어린애가 오줌을 싸놓으면 뭐라 그래? 얘가 오줌을 한강처럼 덜퍽 싸놨네. 그 근처에 한강이 있지도 않은데 서울 한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큰 강이라는 뜻이야. 큰 강처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저 하나라의 그 명칭에서부터 현재까지 하가 크단 말로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야. 그러나 중국엔 벌써 이자의 발음이 씨야 해서 전혀 하가 크단 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말이 있는 민족이 이 나라를 세우지 누가 세우겠어요? 하가 크다는 말이 있는 민족, 동이족이 세운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은나라만 동이족이 세운 게 아니야. 하나라도 동이족이 세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가 여름의 뜻으로 되는 거는 훨씬 후대에 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한자는 처음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한 글자의 한 뜻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나 이게 말이 오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의미가 전이 확대돼서 한자의 모든 한자는 지금은 일자 다이의 문자로 변해버렸다. 본래 뜻이 전혀 딴 데로 변해가 여름이란 뜻으로 가버리는 거야. 왜? 크라자라고 그랬지 금방? 그런데 이 크는 거는 언제 커요? 여름에 크기 때문에 여름 한자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앞으로 여러분들 진태하, 클태, 여름아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클태, 크라라고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줄 때 내 베풀 진짜니까 앞으로 크고 큰 일만 베풀어라. 그래서 클태, 크라자야. 아이 클태, 여름 한자 더 없긴 하지 뭐 죽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 하를 나중에 이제 하나라에서부터 자꾸 역사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조상 동이족이 세운 게 아니라 중국의 그만 본래 나라로 변하면서 하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천하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특징으로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쪽이라. 그런데 벌써 은대부터 활을 잘 만들고 활 잘 쏘는 족속이 있어. 그래서 활리자를 해가지고 동이 이런 거야. 동쪽에 활 잘 만들고 활 잘 쏘는 셈입니다. 중국 옛 기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동쪽에 이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활을 잘 만들었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북은 뭐라고 칭했냐. 북쪽에 또 특징을 잡아보니까 이 북쪽엔 일이 늑대가 많아. 그래서 이리적자를 해서 북적이라고 한 것이죠. 서쪽에는 뭐가 특징이냐.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저 투르크 민족은 장창을 가지고서 싸움을 해. 말 타고 장창. 이자가 오랑캐 융자가 아니라 장창융자예요. 벌써 여기 창과자가 붙어 있잖아. 장창융자란 말이에요. 이때 이건 가보시고. 그래서 장창을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장창융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의 특징을 보니까 남쪽은 상하의 나라예요. 벌레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벌레 충자를 넣어서 벌레 만자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특징을 잡은 것이지 동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사전에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오랑캐 이, 오랑캐 적, 오랑캐 융, 오랑캐만 이래놨다 이거예요. 오랑캐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두만강 갔네. 여기 지명에 불과한 게 오랑캐인데 지금은 근데 중국 저 남쪽도 오랑캐라 그러면 틀린 거 뻔한 게 이제 알 수 있죠. 이게 다 그 역사 또는 자원에 불충분한 사람들이 자전을 만들면서 제 마음대로 적당히 해놨다는 사실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옳은 건지 알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학자들도 이거 동쪽 오랑캐, 동쪽 오랑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쪽 오랑캐가 아니라 동쪽에 활 잘 만들고 활 잘 쏘는 사람의 별칭이 이게 무슨 청나라 때 명나라 때 된 게 아니야? 각골문에 이미 3400년 전에 동이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했다. 나라 이름으로 새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쪽의 특색을 잡아서 동쪽에 활 잘 만들고 활 잘 쏘는 사람들의 별칭으로서 새기는 것이에요. 이게 그만 지식의 그 부종학으로 오늘날 전 국민이 오랑캐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오랑캐라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동이족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게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들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 일찍이 다 배우셨죠?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가면 거긴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전체 모아서 우리의 조상의 역사만 별도로 해놨어. 그러니까 중국의 25사 저 뒤편에 가면 다 동이전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게 다 우리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서 동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 중국 문헌의 역대 문헌의 동이는 우리 한국 민족의 조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오늘날 이 자를 자꾸 오랑캐 이해하면은 뭐가 돼버려요? 우리 할아버지를 욕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손자를 잘못 두면은 자기 할아버지를 욕하면서도 욕인지 모르듯이 오늘날 한국의 유무식을 막론하고 전부 오랑캐이라고 완전했다고요. 또 시험 봐서 이걸 오랑캐이라고 써야 맞게 이래 만들어 놓으니까 무조건 저부 오랑캐면 할아버지는 오랑캐 이러고 앉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욕인 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더 문제다. 무식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에요. 모르고 저희 할아버지를 욕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몇 단체가 우리나라 1800자의 대표훈을 정할 때 그냥 아주 거의 싸움을 하다시피 해서 내가 이 자를 훈을 이렇게 해놨어요. 큰 활리자로 해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오랑캐이라고 하지 마세요.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진들에게 가르칠 때 오랑캐이 하지 말라 이거야. 사실대로 가르쳐라. 큰 활리자다. 그러니까 큰 활리자. 그래서 이 동이족과 우리의 관계. 그런데 은나라 때의 한자를 만든 것은 동이족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고증에 의해서 수 없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지금 저 중국에서 은나라는 고사하고 고구려도 저희들 옛날 역사라고 저렇게 생떼를 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역대 문헌에 고구려는 엄연히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다 지워버릴 겁니까? 중국 사람들이 바보라나서 저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그 목적이 딴 데 있다는 얘기예요. 흘러간 역사 고구려를 저희들이 탈취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서 북한이 자연 붕괴될 걸 가장 잘하는 것이 중국 정부예요. 북한이 자연 붕괴됐을 때 그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아주 고단수의 전략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대개 태평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북한이 붕괴되면 그 다 자연이 우리한테 흡수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느 날 붕괴되면 저기에 극악스럽게 끝까지 우리는 또 북한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패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두만강 건너가서라도 뭘 해야 되겠다고 이럴 거라 그런 얘기야. 그럼 중국으로서는 난처해. 그렇게 되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가 다 고구려 땅이었다고 해놔야 자연 붕괴됐을 때 이만큼 비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패권주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연 붕괴됐을 때 우리는 거의 접근도 못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하게 돼 있다. 막후 협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여기 또 완충지대를 또 만든다 그런 얘기야. 그때는 우리는 싸움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제2의 38선이 또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정부나 우리 국민이 북한이 지금 붕괴될 걸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중국은 지금 다 고도의 지금 전략으로 또 만들 걸 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단순하게 저희들 지금 변방 동북 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주 남의 집에 불난 거 보듯이 뭔 동북 공정 동북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들 있어. 대단한 지금 전략을 하고 있다. 바둑으로 보면 9단 10단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놀라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요새 뭐 북한의 김정일이가 뭐 애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뭐 북핵이 뭐 어쩌고 육자 뭐 다 쓸데없는 소리다. 북한이 붕괴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 세우는 게 더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북한 붕괴 나는 머지 않다고 봐요. 밤낮 없이 백성이 먹을 걸 찾아서 도망가는데 그 나라가 무슨 수로 유지할 거냐 그런 얘기야. 머지않아서 저건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보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게 동의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되고, 이런 시대에 벌써 은대의 한자를 만든 것은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건 중국 학자들의 논문에 다 나와 있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놀라운 건 나는 이렇게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대학 강단에서 한자는 중국 민족이 만들었고 한족이 만든 거 우리가 빌려다 쓴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니 이게 큰 모순이라.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나라국의 다른 사람들은 보다도 사학도들은 사실을 이제 밝혀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강의하고 앉았다면 이런 모순이 어딨냐.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학도들이 중국에서 그 간화자로 논문이 나오니까 읽지 못하거나, 읽었더라도 종래에 한자는 중국 민족이 만들었다는 자기 논문의 학설을 뒤집어 엎기 싫어서 못 본 척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한자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이미 은대에 만들었다. 그것을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제부터 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중국의 학자들이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데까지만 연구돼 있지 어떤 자가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안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연구한 게 이게 바로 첫째인데, 그 은나라 때 문자가 그렇게 발달했으면 그 무슨 명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 은나라 때의 이 각골문이라고 하는 명칭은 은나라 때 쓴 말이 아니야. 1899년에 발견되면서 중국 학자들이 붙인 말이에요. 또 각골문 하나로만 붙이질 않았어. 어떤 사람은 은글이라, 은글이 아니라 발음을 하면 은개겠지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러나 은나라 땐 그럼 뭐라고 했냐가 문제인데, 그럼 문이라고 했겠냐, 자라고 했겠냐? 아니다 그런 얘기야. 왜? 이것은 문자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문이 은나라 때 나오긴 나와요. 각골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는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렇게 나와. 저렇게. 그러니까 이 자는 상형자야. 이건 머리고, 이건 두 팔이고, 이건 다리고, 이건 가슴에 문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는 글자로 만든 게 아니야. 무늬의 뜻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은나라 때 이 자를 만들었지만 글자의 뜻으로 만든 게 아니다. 무늬의 뜻으로 만들었다. 근데 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는 은나라 때 안 나와. 그럼 언제 나오냐? 주나라 때 나와. 주나라 때 나오는데 지금 저기에 있는 것처럼 집안에 아이를 그려놨어. 그러니까 저자는 글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나라 때 집안에서 아이를 낳다의 뜻으로 만드는 것이야. 집안에서 아이를 낳다. 그러니 은나라 때 문자 명칭이 문도 자도 아니야. 그러면 은나라 때 뭐라고 했겠냐, 이것을 내가 이제 찾아내는 거야. 뭐라고 했냐? 여기 나오는데 저렇게 했더라 그런 얘기지. 이게 각골문에 나오는 자형의 한자의 최초 명칭이야. 3400년 전에. 그럼 이런 자형이 어디서 나왔냐를 알아야 돼. 이 자형은 이걸 알아야 돼. 한자의 시작은 상호 약속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돼지 새끼를 한 5마리 줬는데
1년 뒤에 받으려면 무슨 징표가 있어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 동이족들은 이런 징표를 했어. 나무 조각에다가 칼로 새겨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칼로 새겨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쪼개. 그래서 반씩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이렇게 맞춰봐서 맞으면 약속을 이행했던 것이. 그것을 자영화한 거야. 이건 칼도자야. 칼로 이렇게 새겼다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것이. 이게 문자 명칭의 최초라는 사실을 알게 돼. 문자 명칭의 최초예요. 그런데 이 자가 나중에 이 밑에다가 나무 목자를 해. 이렇게 더해. 나무 목자를 더한단 말이야. 이건 후대에 나오는 것이지. 그건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칼로 나무판에다 이렇게 새겼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야.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아예 이렇게 표현해버려. 큰 대자로 표현해버려. 이제 이 자가 뭔지 아시겠죠? 무슨 자예요? 계약한다는 개자야. 그러면 왜 나무 목자가 큰 대자로 변했냐? 이런 약속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대약, 큰 약속이 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큰 대자로 바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러면서 아까 한자는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자꾸 전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본래 문자 명칭으로 만들었는데 그만 대약이라고 하는 계약하는 이런 뜻으로 가버리는 거야. 저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자가 이런 문화 흔적이 그대로 사라진 게 아니야. 지금도 내려온단 말이야.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학교 때 상장 받아보셨죠? 여기 상장 받으면 여기 이렇게 뭐 상장 해놓고 뭘 쭉 쓰고요, 뭐 이름 쓰고 그래고서 여기에 이제 학교 도장이 찍히고 여기도 이런 반쪽 도장이 찍혀 있어. 보셨죠? 이걸 뭐라 그래? 개인이라고 그래. 그 이 반쪽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반쪽은 어디가 있어? 학교 대장에 있단 말이야. 학교 장부에 있어. 그래서 요 놈이 나중에라도 진짜 상장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상장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 대장에 맞추면 그 개인이 딱 맞아야 진짜란 말이야. 이것은 이 두 조각이 딱 맞아야 약속 이행하는 습속이 이렇게 발전돼 내려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화의 역사, 흔적 그렇게 단순히 끊어지질 않아요. 몇천 년을 이렇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아시죠? 몇천 년. 그래서 내가 얘기 들으니까 요즘 말이지 학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을 안 찍는다네. 바쁘니까 이건 이것대로 막 찍고 이쪽에 있는 건 또 이쪽대로 막 찍지 이걸 딱딱 맞춰서 찍는다. 안 돼. 그건 몇백 명을 그걸 찍고 앉았으면 시간 다 가서 안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그만 아주 타락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가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가짜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어디로 발전하냐를 알아야 돼요.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서 아주 조금씩 더 미화하는 거야. 나무 조각을 고기의 형태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를 다 써가지고 반을 딱 쪼개.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로 맞춰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고기의 모양을 했기 때문에 어야. 그건 하나의 징험으로서 삼아야 되니까 험자야. 그게 어험이야. 어험을 구두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어음이 돼버린 것이.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음을 사용하면서도 그 어음이 한자인지 고유한 우리말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무식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에요. 적당히 살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야. 어음 발행하는 은행에서도 그게 어음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어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저 개자에서부터 오는 사실은 사실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한 인류의 문화 역사라는 거는 습속이라는 건 굉장히 그게 이끌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 어음의 뜻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자를 우리나라에서 계약할 땐 계지만 이름자에 쓸 때는 이자는 설이라고 읽어야 돼요. 설이라고, 이름 설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런 이름이 있을 때 김대계 선생 이런 건 무식이야. 김대설 선생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한자는 이름자에 썼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몇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 실수라는 놈은. 그런데 이자는 아예 이름자에 쓸 때는 바꿔버려. 자형을 바꿔버린다. 이렇게. 이게 이름 설자에 이자와 똑같은 자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전경이 거리에서 신분증 조사하다가 이런 게 나오니까 중앙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탱크같이 생긴 글자가 뭐냐고 한 게 바로 이자야. 그 전경이 아주 상상력이 좋아요. 깃발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바퀴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탱크같이 생긴 게 뭐냐. 근데 이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그게 신문 난 뒤에 일본 NHK 방송에 나왔어요. 한국의 대학을 나온 전경이 탱크같이 생긴 문자가 뭐냐 이랬다고 말이지. 비아냥거리는 방송을 했다 그런 얘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오늘날 저렇게 문명국이 된 것은 백제의 왕인 박사가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서 오늘날 저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객이 전도돼서 일본의 초등학교 애들이 배워서 알 정도가 우리는 대학에서도 잘 모르게 돼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난처한 일인데, 내가 일본 경도대학 교수, 사학과 교수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 그 귀국에 인류대학에 4년제 사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당사를 연구하러 중국에 왔는데, 일본에 왔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당사 한문은 고사고 한자를 모르니 무슨 수로 교육하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립니다. 우리나라에 4년을 나오고도 일본 가서 유학하는데 일본에는 유학생을 한자 문화권과 비한자 문화권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4년 나온 애들이 일본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서 온 비한자국에서 온 유학생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현실이에요. 이래도 이 나라의 문자 정책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앉았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한자의 음은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음은 자꾸 변해 내려와요. 은나라 때 이자의 음이 뭐냐 하는 걸 알려면 중국의 성운학을 해야 돼. 반절법을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당나라 수나라 때 이자의 발음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게 좀 전문적인 것인데 이게 반절법이야. 기을절로 이자의 발음을 표시해 놨어. 속일 기자, 마칠 흘자. 이 두 글자를 나누어서 발음해라 그런 얘기야. 이자에서는 초성만을 취하고 이 글자에서는 초성을 뺀 중성, 종성만을 취해서 플러스 하면은 기역 플러스 을 하면은 바로 글이다. 이자의 발음이 글이라 그러는 사실을 알아야 돼. 수당 이전의 발음이 저 글자의 발음이 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문자 명칭으로 최초에 만든 이 글자의 발음이 글인데 문자를 글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한국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중국 어디에서도 문자를 글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글학에서 나한테 반박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냐? 문자를 은나라 때 글이라고 한 게 무슨 소리냐? 우리말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무슨 은나라 그러냐? 이거 큰일 났어요. 무식쟁이가 아니고 그 대학의 강의하는 교수가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들었다는 게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무슨 수로 만들어? 세종대왕도 그 어머니 할머니한테 배워서 온 거야. 세종대왕은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을 만든 분이지 말을 만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한글학자들은 말하고 문자하고 막 혼동하고 있어. 한글이 우리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한글하고 우리말은 전혀 다른 말이야. 그게 개념이 다른 말이에요. 막 혼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사실은 내 전공이 천년 전에 고려 때 우리말 연구가 내 전공이야. 내가 천년 전에 고려 때 우리말 연구하다가 이렇게 문자학, 성운학, 훈고학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대. 우리말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약 천년 전에 고려 때에 문자를 그리라고 했다는 얘기야. 기록에 나온다는 얘기야. 고구려 때에 문자를 그리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는 얘기야. 한글로는 안 썼지만 한자로서 그리라고 표기를 해놨다 그런 얘기야. 두 자씩 합쳐가지고. 그러니 세종대왕이 아니라 고려 때, 고구려 때 2000년 이전까지 벌써 문자라가 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3400년에 은나라에서 문자를 그리라고 하는 거하고 딱 연결이 되고 문자의 명칭으로서 최초로 만든 이자가 그리니까 한자를 만든 민족이 누구라 그랬어요? 동이족. 동이족은 누구야? 우리의 조상 언어로 그냥 면면이 지금까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언어를 녹슬지 않는 청동기다. 청동기는 오래가면 녹슬어서 없어지지만 언어는 의문이 변천할 뿐이지 그 흔적은 수천 년 수만 년을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대 역사는 여러분들 유적 무슨 유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문은 변천해더라도 의문에는 변천 법칙이 있어요. 그 의문 변천 법칙을 보면은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을 소급해서 그 시대의 언어, 문화,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고대 역사는 한자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문자의 명칭을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글자임을 알게 된 데서는 내가 여기서부터 자신을 얻었단 말이야. 야, 그렇다면 어떤 문자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이 만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게 집가자야. 여러분들 말이지. 이걸 배우실 때 그냥 집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간머리 밑에 이게 획수가 몇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한자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집가자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왜 집가자다 이렇게 가르칠 교사가 없어. 그렇게 배워본 일이 없으니까 이거 너 집에 가서 10번 써봐라. 그렇게 무조건 외워서 집가했으니까 이놈을 글자를 한 획, 두 획, 세 획인데 획수를 세서 계산해서 공부를 하려면 문자를 획수를 계산해서 공부한다는 건 여간 따분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한자만 보면 진저리가 난 거야. 한자 교육의 실패는 지도 방법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한자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림이니까 그림답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배우셨어요? 간머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간머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자전에 간머리 부수 214부수의 명칭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것은 옛날에 서당에서 애들에게 얼른 익히기 위해서 속칭 간머리 한 거예요. 왜? 다른 글자 위에 있으니까 또 모양이 갓하고 비슷해서 머리에 쓰는 갓이다 간머리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이자를 공부하는데 이걸 간머리로 알아두면 이자는 대단히 혼란이 생기는 것이에요. 머리 좋은 애들이 이걸 유추해가지고 말이야. 여자가 갔었구나. 벼슬하는 여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에. 이자는 본래는 이게 간머리가 아니야. 은대에는 집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진시황 때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날 이렇게 표현은 원래 집인데 한자는 모두 다 음이 있어요. 이자의 음은 면자다 그런 얘기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후학을 지도할 때 집면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가 오거든 밑에 무엇이 오더건 다 집에 관계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머리 좋은 애들이 한자를 보면 10자씩 알게 돼 있어. 이놈을 간머리 갖춰놓으면 거기서부터 엉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가 왔을 때 그렇게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 뭐가 어디래도 다 집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고 여기 우가 왔으니까 우로 발음하고 이건 윤대음이 좀 변해서 주룩된 거죠. 문제는 그런데 어디 있어? 집과 지부, 집주 무슨 놈의 집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으냐?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애들한테 대표문으로 이렇게 천자문에서 가르치려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다 집과 지부, 집주 했는데 한자는 본래 얘기했죠. 다 일자 일의의 문자다. 다 독립된 뜻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라는 집은 공간의 집이야. 이때 주라는 집은 시간의 집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도 우리의 수준으로도 우주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지. 우주가 뭔가. 그러나 벌써 3400년 전에 이 우주를 단 두 자로 설명했어. 공간의 집과 시간의 집의 결합이라고 우주를 해놨다면 벌써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를 원시적인 문자로 생각하면 천만에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했다 이거야. 공간의 지붕과 시간의 지붕의 결합체가 우주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것이 다 생활화해서 썼어. 여러분들 이 창덕궁에 가게 되면은 주합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시간의 집이니까 시간을 모아놓은 집이다 그런 얘기야. 그 시간을 모아놓은 주합루가 뭐냐? 바로 옛날 왕과 왕세자들이 배우던 책을 써놓은 장서각이야. 우리는 오늘날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도서관 이러는데 얼마나 정서적입니까? 시간을 모아놓은 집.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책을 보는 것은 100년 전에 시간을 보는 것이야. 그런데 이걸 한글로만 이렇게 해서 주합루 이러면은 이 뜻을 알 사람이 없는 거야. 주가 뭔지 합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한자 지식이 약간 있는 사람은 상상해서 주합루라 모여서 술 먹는 집인가 보다 이렇게 상상하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같은 이 공간에 살면서도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이걸 장서각으로 아는 사람하고 모여서 술 먹는 집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수준의 차이로, 정서의 차이로, 지식의 차이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부자지간에 한국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금 주합루를 제대로 알 자식이 우리나라에 아마 20, 30%도 안 될 거야. 그러니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국에서 한자를 배우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지성인이 되는 길이다. 지성인이 되는 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우선 한자 공부해라. 그게 지성인의 첩경이야. 첩경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자는 단독으로 떼면 이게 무슨 자죠? 돼지 시체란 말이야. 은나라 때에는 간단하게 표시를 했어. 이렇게 표시를 한다. 각골문에. 선 5개로 돼지에 있을 게 다 있어요. 뾰족한 주둥이, 귀, 뚱뚱한 살, 다리, 꼬리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선 5개로 돼지를 이렇게 그렸다면 돼지의 추상화의 극치야. 극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수준에도 이걸 가려놓고 선 5개로 돼지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말년에는 한자에 심취했던 것이요. 왜?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선을 3400년 전에 이렇게 뽑아서 표시를 해놨다니. 그 한자를 보면 특히 성형 문자들을 보면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선 5개로. 그런데 문제가 어디 생겼어요? 집안에 돼지가 있으면 돼지 우리 집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한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설문해자 허신에 거기서부터 약 2000년 동안을 집가자를 가지고 논쟁을 해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집가자냐? 돼지우리지.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이 집가자에 대해서 쓴 논문이 수십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랬어. 고대에는 방 안에서 돼지하고 같이 잤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방 안에 돼지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돼지 자체가 재산이었을 것이다. 별소리 다 해놨단 말이야. 아직도 중국에선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들 간의 집가짜의 논쟁이 안 끝났다는 사실을 아시죠. 지금도 싸우고 있어. 그런데 이걸 내가 해결했어. 그러면 내가 특별히 머리가 비상해서 그게 아니거든. 난 동이족의 후예니까. 내 몸속에 동이족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집가짜를 나타냈나를 소급해서 연구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여러 문헌을 뒤져보니까 이 은나라 때에는 아주 파충류가 번성했어요. 뱀이 우글우글한 거야. 그래 우리 동이족들은 아주 뱀이 골치라. 일반 맹수는 울타리라고 문을 해닫고 자면 되는데 뱀은 잘 때 기어들어와서 무니까 보통 골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데 천적을 찾아냈어. 돼지를 찾아냈어. 돼지와 뱀이 천적이야. 여러분들 시골에서 사신 분은 체험했을 거예요. 난 내 눈으로 봤으니까. 돼지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뱀이 지나면 한 입에 물어서 그냥 산채로 막 씹어먹어요. 또 독사가 돼지가 봤다 하면 도망도 못 가. 벌써 돼지 독이 눈에서 비쳐가지고 가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냥 이걸 안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살았다는 사실을 했대. 집 밑에 반드시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편안하게 이렇게 둘러놓아서 잘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겠대요. 왜? 밑에 돼지를 기르면 뱀이 절대 접근을 못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직구조로 사는 사람이 집가짜를 만드는 데는 이렇게 만들 수뿐이 없었다. 집안에 사람은 없어도 되지만 돼지는 반드시 있어야 됐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건 돼지우리가 아니고 집가짜다. 이것을 내가 고증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연구하는 데는 제주도가 일조했어요. 내가 제주도에 1961년에 갔을 때 그때는 제주 시내에도 화장실에 전부 돼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꼭 돼지를 기른 게 아니야. 옛날에 여기서 먹고 이렇게 싸면 여기 주었던데 이제 집구조가 크면서 화장실로 간 것이지 원래 저 구대서부터 화장실을 따로 지어놓고 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한대의 고분에서 땅속에 출토된 걸 보니까 집 밑에 돼지 기르는 도기의 형태가 나왔어. 그러니 꼼짝없이 이것은 집 밑에 돼지 길렀던 풍습이 쭉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학자들이 한대 이래 지금까지도 집가짜의 논쟁을 해도 해결이 안 된 중국 민족이 이 글자 만들었겠냐? 지금도 화장실에 돼지를 기르는 동이족의 습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만들었겠냐? 더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한자는 한 400자는 초기의 400자는 당시의 생활 습속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대요. 그래서 한자를 연구를 하면 3000년, 4000년 전에 그 당시 생활 문화 습속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자의 장점이야. 노마자나 한글은 표문자 암만 가지고도 몇천 년 전에 그때 문화가 이랬을 거다 찾아낼 수가 없어. 한자는 집가자 하나로 이렇게 옳은 걸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따라서 또 연구를 해봤어. 그러면은 은나라 때 과연 풍습이 어땠냐? 은나라 때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웃 사람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게 뱀사자의 원자야. 지금은 벌레 충자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후기자고 이게 뱀사자의 원상형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가 무사요. 뱀 없어? 뱀 없어? 왜? 자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수 없으니까. 우선 뱀 없었어? 뱀 없어?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자의 발음이 일사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일 없어? 일 없어? 그 뱀 없어? 뱀 없어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 민족의 이런 언어 풍습이 끈끈하게 수천 년 내려오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한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거는 한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런 게. 은나라 때 인사가 무사라고는 이런 기록이 다 나온다, 그런 얘기야. 무사라는 기록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하고 돼지가 상극관계는 띠에 나타나 있어. 그래서 혼담이 오가다가 여자가 돼지띠, 남자가 뱀띠 이러면은 그 순간부터 다시는 혼인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그건 원진이야. 그냥 여자가 돼지, 남자가 뱀 한 입에 콱 물어서 과부가 되는데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에서 혼담원 가다가 돼지띠, 뱀띠만 그러면 다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아주 뱀과 돼지가 저기서부터 생활을 해요. 근데 이 띠가 고려 때 무슨 송나라 때 된 게 아니야. 은나라 때 각골문에 10간 12지가 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12가지 띠가 벌써 은나라 우리 동이족 조상들의 머리에 딱 박혀져 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 뱀띠가 우리의 생활화돼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 이 중에 혹시 돼지띠, 뱀띠 결혼하신 분이 계시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단 말이니까. 그러나 앞으로 자녀나 손자를 결혼하는 데는 굳이 돼지, 뱀 찾아서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왜? 동이족의 오랜 경험방이야. 오랜 경험방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덕분으로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 요새 아직 독사들이 우글우글 할 때란 말이야. 산에 가서 뱀에 물렸다. 그럴 땐 당장 약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얼른 식당에 찾아가서 돼지 비계를 구해가지고 문지르면 응급처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돼지와 뱀은 아주 철저한 상극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집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런 예가 한두 자 같으면은 그 우연에 일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게, 연구해낸 게 원고가 한 단행본으로 나올 만큼 내가 예를 다 찾아놨다 그런 얘기야. 그냥 우연에 일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초중고 대학을 통해서 한자는 중국 민족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진 교수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나 갈등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저 혼자 괜히 도취해서 저런 거 아닌가 말이야. 이런 거짓말 어디 딴 데 가서 이게 씨가 먹힐까 걱정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강단 생활 금년 51년째예요. 이미 정년 퇴임해서 지금은 내가 인제대학 석좌 교수로 나가고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수 잘 마친 걸 뭐 때문에 허황한 소리 이런 데 댕겨가지고 제 명예를 꺾겠냐 그런 얘기야. 나는 연구에 의해서, 고증에 의해서 확실한 지식이라고 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몇 년 전에 북경대학 창설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발표한 논문이 한자의 기원과 동이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발표했을 때 북경대학 교수들이 열렬히 박수 쳤다고 하는 것이 인민일보에 대해서 특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국수주의에서 견강부여하게 북경대학에 가서 한자는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면 아마 얻어맞고 나오지도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저희들 그 논문, 저희들 자료를 전부 고증을 해서 얘기하니까 진실 앞에는 자존심 강한 북경대학 교수들도 박수 쳤다 이거야. 또 인민일보가 4페이지뿐이 안 나오는 데다가 대서특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이 이게 됐구나, 사실 진실에는 박수 치는구나, 보도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하고 주변에 또는 자녀들에게 한자는 우리의 조상이 만들었다, 이제는 열렬히 강조하세요. 아직도 지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혹시 이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초중고 대학에 한자는 중국 민족이 만들었다고 배우는데, 이런 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이 거의 됐지만 하나 더 예를 들게. 이건 무슨 자예요?
무슨 뜻이죠? 그럴 연자니까 그렇다지 뭐. 그렇다가 이자의 뜻이요. 그런데 한자는 이걸 아셔야 돼요. 1.1획이 1.1획이 유의부호다. 한자에는 저만 해도 다 뜻이 있는 거지 괜히 해놓는 게 아니에요. 삐치만 해도 다 뜻이 있다 이거예요. 해서체로 좀 변했을 뿐이지 원래의 그림에 가장 필요한 선만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은 선이 아니야. 다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가면은 혼란이 생길 텐데, 우리가 물들인다고 그럴 때 물들일 염자, 여기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염색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쓴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쓴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할 수 있지만 학문은 다수결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자가 더 많지만 이게 틀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왜 틀리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어서 틀렸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염색에 다 뜻이 있게 만든 글자야. 한자는 염색할 때 옛날에는 화학염료를 쓰지 않고 자연염료 식물에서 취하는 것이요. 식물을 쪄서 물을 내서 여기 물 숫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청출어남이라는 말 있지만은 쪽풀을 쪄서 한 번 텀벙 들여서 그렇게 남색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한 번 말렸다가 다시 오고 한 번 말렸다가 다시 오고 9번 물들여라고 해서 9구자가 와 있는 거야. 그리고 한자는 이 글자 자체에 염색 방법까지 들어있어. 이게 한자라는 사실을 해. 구체적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 점을 찍으면 둥글 한자니까 말이 안 돼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하냐. 한자를 이래 쓰다 보면 말이야 여기가 허전해서 괜히 점을 찍는데 한자는 허전해도 점 찍으면 안 되는, 허전한 대로 놔둬야 돼. 괜히 허전하다고 점 찍거나 이래서 틀리는 글자가 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학생 애들한테 시험 보면 암만 봐도 허전하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허전해서 틀리는 글자야. 그러니까 한자에는 점과 삐침이란 한획 한획이 다 유의부호다. 괜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자에는 그렇다는 뜻이 전혀 없는 게라. 왜? 이자만 따로 떼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개견자고, 이거는 불화자고, 이거는 육다를 고기 육자에서 이거 생략하고 이거 생략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자는 개를 불에다가 그슬른 고기란 뜻이지 그렇다는 뜻이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 이 글자는 만들 때에 개불고기 연자로 만드는 것이야. 개불고기. 그러나 개불고기를 소고기처럼 잡아가지고 고기를 굽는다는 뜻이 아니야. 여기에는 개를 불에다 그슬러서 잡은 고기란 뜻이야. 아예 털째로 그슬러 잡았다는 뜻이야. 개를 불에 그슬른 고기 연자야. 그런데 이 우리나라 우리 조상 동이족들은 개를 잡아먹는데 반드시 그슬러 잡아먹었다 이거야. 반드시 그슬러 잡아먹었어. 반드시 그슬러 잡아먹기 때문에 그슬을 연자로 가는 것이야. 태울 연자로 간다 이거야. 뜻이 뒤에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개를 아무 때나 잡아먹질 않았어요. 언제 잡아먹냐? 삼복에 잡아먹었어. 벌써 초복, 중복, 말복 사람인변에 개견자가 붙었어.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 아주 고단백질이 필요할 때에 개를 잡아서 불에 그슬러 잡아먹었단 말이야. 삼복에 잡아먹는 거야. 근데 우리 조상들은 같은 개를 잡아먹어도 어떻게 잡아먹는 게 맛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삼복에 개패듯 한다는 말 근래에 생긴 말이 아니야. 몇천 년 내려오는 생활 습속이다 이거야. 같은 개도 반드시 두드려 패서 그 다음에 불에 그슬러 먹어야 최고로 맛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삼복에 개패듯 한다는 말, 이건 옛날에는 생활, 왜 여름이 오면 집집마다 개를 두드려 패서 잡았어요. 개를 두드려. 그러니까 개는 두드려 패서 잡기 때문에 보통 개가 짖을 때는 어떻게 짖어요?
멍멍멍 이렇게 짓지만은 두드려 패면 뭐라 그래? 깽깽깽깽. 개견자의 의미 두드려 패는 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두드려 패는 의성자에게. 개는 이렇게 편안하게 짖을 때 하고 두드려 패서 짖을 때 의미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의 음까지 우리는 우리말에서 연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개를 두드려 패서 그슬로 잡아먹으면 개를 못 먹던 사람도 개고기 맛있는데 개고기 맛이야. 그렇지, 개고기가 최고야. 그렇지 하다 보니까 그럴 연자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개불고기연에서 그슬을 연해서 그럴 연자로 간 건 훨씬 후대에 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은 문자학을 하지 않으면 몰라. 자전에는 그럴 연만 있기 때문에 이 자가 처음부터 그럴 연자를 만든 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야. 한자는 시대마다 음이 자꾸 변형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러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 그스른다는 글자가 또 필요단 말이야. 할 수 없어서 태울 연자를 옆에 불화자를 또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열려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는 조자상 모순이에요. 여기 불이 있는데 여기 또 불이 있으니까 모순이야. 그러나 이 자가 그렇다는 뜻으로 갔으니까 부적불 똑같은 액을 더해서 만드는 거, 이런 걸 누증자라고 그래요. 누증자. 한자에는 이 누증자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를 알면 누증자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자, 암만 복잡해도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자가 이런 뜻으로 됐구나. 이게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자는 한 300~400자만 철저히 알아두면 그 원리만 알면은 몇천 자씩 공부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초학서로 천자문을 배우는데 그 미련한 방법이야. 뭐 때문에 천자씩 배워? 이렇게 누증자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누증자의 원리를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조금 시간 늦춰도 괜찮아요? 우리 동지끼리는 조금 시간 늦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무슨 자예요? 말막자, 부정사인데 한문에서는 부정사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질 않아요. 나중에 다 전이 돼서 부정사로 쓰이는 것이야. 원래 실사가 지금 중요하지 그런 부정사부터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원래는 이거 풀이야, 이게 해야. 밑에도 큰 대자가 아니라 이것도 풀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풀과 풀 사이에 해가 들어간 걸 그린 거야. 풀과 풀 사이에. 그러니까 풀과 풀 사이에 해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황하 대평원에 해가 질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래 가서 이 풀 속으로 해가 들어가더라. 그거 그린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저물무자예요. 이 저물다의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물다. 근데 옛날에는 해가 떠서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만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해가 지게 되면은 이제 하던 일도 말아라 하니까 어디로 갔어? 말다로 갔다. 부정사로 가버린 것이야. 하던 일도 이제 말아라 하는 데서. 그러고 보니까 저물다는 글자가 또 필요해. 할 수 없이 여기다 날일자를 또 해서 저물무자를 만드는 거, 이런 게 누증자다 그런 얘기야.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자를 알면 이 자는 그냥 아는 것이, 또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다 저물다는 뜻으로 썼어요. 지금은 부정사, 여러분들은 이건 되게 문자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말다라는 부정사로만 알고 있지 이게 저물다는 뜻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글자상으로는 모순이죠. 여기 풀 속에 들어갔을 때 저물지, 여기 또 해가 있으니까 여기 또 해를 그렸다면 시간으로 보면은 들어갔다 또 튀어나왔으니까 그 이튿날 아침 같은 문자야. 그러니까 조자상으로는 모순이지만은 이자가 말막자로 갔을 때 같은 획을 또 하는 거, 이게 한자의 누증자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증자의 방법이.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면 누증자가 한자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수천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자 또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 원리만 알아둬라. 알만 알아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를 불에 그슬러 먹는 풍습이 있는 민족이래 이 글자 만들지 다른 민족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몇천 년 내 지금까지도 개를 불에 그슬러 먹는 민족은 세계에서 한국뿐이 없습니다. 비록 오늘날 가스불에 그슬러더라도 여전히 그슬러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 개 잡아먹을 줄 몰라요. 오히려 조선족한테 배워서 잡아먹는데 그슬러 잡아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세계에서 개를 그슬러 잡아먹는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뿐이 없다. 그게 이 생활 습속이 그대로 배어들어 있는 글자예요. 그런데 나를 이것을 공박하기 위해서 아니다 말이야. 이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학자들이 풀어보니까 여기 개견자가 있고요, 불화자가 있고 고기육자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개를 잡을 때 불에 그슬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억지다 그런 얘기야. 어찌 문자를 풀어보고 개 잡는 방법을 찾아내겠냐 그런 얘기야. 개 잡는 방법이 먼저지 문자를 풀어보고 개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 동이족이 아니면 다른 민족 누구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습이 저 일찍이 끝나질 않아서 지금까지 개는 그슬러 잡아먹는 민족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는 고증을 하면은 수천 년 전의 생활 풍습이 그 안에 다 배어 있다. 요 원리를 알면 한자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우면서 또 뭘 배울 수 있어요? 고대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고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우리 한글 대단히 과학적이고 좋은 거지만 한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3,000년, 2,000년 전에 우리 풍습 알아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자는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자를 하나. 이 가을이라고 하면은 추상어야. 추상어를 형상화한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것이야. 근데 이게 가을 추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자원풀이 책을 보면은 제멋대로 떠들고 있어요. 벼화자가 있고 불화자가 있으니까 가을에 별을 추수해서 볏짚을 불에 태우니까 가을 아니냐. 얼른 들으면 아주 그럴듯해요. 그러나 전혀 그건 소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자는 해서체를 보고 떠들면 그건 99%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각골문서부터 변천된 것을 연구해야 올바른 해석을 하지 이자를 해서체 보고 떠들면 안 된다 그러냐. 왜? 옛날에 각골문을 저렇게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바로 요 나오죠. 저렇게 각골문에 새겨져 있어요. 저 뭐 같아요? 저 메뚜기야. 밑에는 묘산자가 아니고 각골문에서는 불화자예요. 메뚜기 밑에 불. 여기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나처럼 메뚜기 세대는 그냥 동감하는 거야.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가을에 출출할 때 논둑에 댕기면서 메뚜기를 잡아서 불에 구워가지고 입이 시커멓게 먹었을 때 그보다 가을이 짙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교육을 하냔 말이야. 저렇게 은나라 때 해놓으면 다 가을이라고 알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저게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가을에 메뚜기를 잡아 불에 구워 먹는 풍습이 있는 민족이래 저 글자 만들지 그렇지 않은 민족은 못 만든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떠냐?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그래. 다 벌레 중자가 붙었죠. 메뚜기는 벌레라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메뚜기는 안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아시게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펄벅의 대지에 그렇게 메뚜기 떼가 많지만 가난한 농부들이 안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왜? 메뚜기는 벌레다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화장실에 구데기를 먹지는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 민족마다의 그거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의식 개념이 정확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을에 메뚜기만 보면 환장을 해서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을에 메뚜기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습속이 몇천 년 내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우리 동이족, 우리 한민족이 저 글자 만들지 다시 건너가서 봐. 저 글자 만들지 중국 민족이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메뚜기 안 먹는다는 사실. 그건 뭐와 같은 거니? 저 에스키모인들은 귀빈이 왔을 때만 구데기를 대접해요. 그것도 산 것만. 그래서 그 꼬물꼬물하는 걸 먹어야 돼. 아주 귀빈으로 존경하는데 안 먹으면 실례거든. 이처럼 강민족이 먹는 게 다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이 내가 몇 자 지금 했는데 논리적이고 고증학적으로 지금 내가 설명한 걸 날 부정할 수 있는 중국 학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박수 친 거예요. 이야, 이렇게 철저. 근데 끝나고 나서 중국 교수 한 사람이 날 찾아와서 이런 자료 어디서 찾았냐 이래서 다 너희 나라에 다 있다. 각골문 연구해라. 각골문은 1899년에 땅속에서 비로소 나왔기 때문에 3400년 동이족의 생활 역사 풍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문자다. 그걸 연구하면 우리 상고사를 진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는데 그나마도 다 중국이 25사에서 출연한 걸 중국 입장에서 쓴 것을 또 그걸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여러분들 다 믿으면 안 본 것만 못하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왜곡, 위축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바로 찾으려면은 각골문 연구해라. 그런데 문제는 각골문 연구하고 해서도 못 읽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각골문을 연구하겠냐. 또 하나는 오늘날 젊은이들 그래도 하면 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전부 편안하게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라 어려운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제자를 하나 어떻게든 좀 길러보려고 해도 없어. 편안하게 살다 간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끌어들이냔 말이야. 방법이 없어요. 돈을 줘도 싫다 이거야. 편안하게 살다 간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학문은 어려운 걸 하는 게 학문인데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의 풍조가 쉽게 살게 가겠다. 쉽게 살고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상고 역사 전혀 앞으로 밝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사책 그저 참고나 하세요. 그거 다 믿으면 안 본 것만 못해. 더군다나 그것이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된 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위축될 대로 된 책이 국사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거 국사를 안 배워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난 한편 그런 생각해. 그런 책이라면 안 배운 게 낫다. 안 배운 게 낫다. 제대로 연구를 해서 올바른 걸 알 때 배울 필요가 있지 잘못된 거 배워봐야 모르냐 그런 얘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자 한자를 하는 것이 내가 단행본을 낼 만큼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안심하세요. 조금도 한자는 중국 민족이 만들었다고 혼자 우기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이 중엔 그래도 아니야 내가 일찍 한자는 틀림없이 중국 민족이 만들었다고 배웠는데 이런 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셔야지 방법이 없어. 그건 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실을 사실을 고증해도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것은 말이야 사실은 빙산의 아주 일각이 아니고 아주 일부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앞으로 나아갈 길 21세기를 지구상의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비법이 한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한자는 인류가 만든 한 200종 문자 중에서 최고로 발달한 문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발달이라는 건 좀 모순 있지만은 가장 그 역사 오랜 동안 지금까지 쓰이는 문자다. 거기에 대해서 표 문자로서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세계 문자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 양대 문자를 우리 조상이 다 만들었다고 하면 이보다 광명이 없는 거야. 세계 최고의 문자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다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는 조상의 덕을 최대한으로 입은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앞으로 오늘 저녁에도 가서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조상 만세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대단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덕에 감사하는 박수 좀 쳐봐요. 대단한 민족이다. 이게 문자라는 게 단순치 않아요. 문자로 화해놔야 문화야. 그러니까 현대 문화는 그 기본이 문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도 제 문자가 없는 저 아프리카 토인 같은 건 역사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생활 풍습은 있어도 역사가 문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문자가 최고로 갖춘 문화는 그게 무슨 문화예요? 선진 문화로 갈 수 있다. 우리나라 비록 땅덩이는 적어도 문자의 여건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것이 나오잖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된 표음 문자 한글로 인해서 우리는 IT 산업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자까지 하면 금상첨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한글에 한자를 했을 때 그 이퀄 문화는 여기 이런 부호가 붙어야 돼. 수학 배웠죠? 한글에 한자 곱하면 문화가 무한대로 상승한다. 그것이 선진 문화고 그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어디야? 이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이 최고의 앞으로 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조상이 줬는데 들어온 복을 발로 차서 한자는 암적인 존재처럼 지금도 배격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 자기들은 한국의 최고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한글만 배워야 나라가 산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11대 불가사의에 속한다 그런 얘기야. 삼척동자도 한글과 더불어 한자를 알 때 우리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 국어가 발달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한글만 배워야 나라가 산다니 이건 11대 불가사의에 속한 거예요. 10대 불가사의에 하나 더 못해서 11대 불가사의 이런 거예요. 그게 철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70, 80 박사요 교수가 그러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그 자들이 왜 그런지는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발을 할 테니까 한글 학회라는 것이 원래 한글 학회 아니잖아. 조선어 학회야. 광복전에. 그 일본 놈들하고 투쟁한 애국단체야. 광복이 되면서 그 조선어 학회를 이제는 한국어 학회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놈을 최연배 선생이 주장해서 한글 학회로 간 거예요. 한글은 자모 20넉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국어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 한글 학회 자모 20넉자 연구하는 학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영어 알파벳 학회 있지 않습니다. 영어 학회 영문학회지 영어 알파벳 학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칭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왜? 20넉자 아무리 들여봐도 더 연구할 게 없어. 그러니까 길을 바꿔가지고 한자 반대 학회로 이제 매일 한자 반대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며칠 전에 그 광화문 복원하는데 광화문을 한글로 하자고 거기 가서 절하고 반대고 이런 쓸데 적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왜 그러냐? 광복이 되면서 애국단체로 인정받으니까 한글학회에서 매년 정부에서 수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집단이익이야. 그 수억을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받으려니까 한글만 쓰자고 주장해야지 교육부에서 전부 이젠 초등학교에서 다 한자 가르쳐야 되면 수억씩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집단이익으로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국가 민족 장래를 위해서 한글만 배워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글을 목숨을 걸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12년째 이 한자 정부 대운동을
전국 한자교육 총연합회로 해서 매달 월간지를 내고 있지만 나 지원 하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개인적으로 투쟁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반드시 한자교육이 실천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1차적으로 한 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얼마 전까지 생존하신 분이 21이야. 21번을 내가 1년을 걸려서 초등학교 한자교육 찬성하는데 서명을 다 받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국무총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거기에 서명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여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제는 하루속히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뭐 한자에 대해서 조그만 지식을 뭐 이렇게 들으시러 온 게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젊은이들의 위해서 하나의 그 애국심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